폴란드 바르샤바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행을 다니면 그냥 동네 한 바퀴 갖고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숙소에서 지도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 지도 안에 그 다양한 여기 볼거리랑 그 다음에 이제 명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소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는 걸로 이번 폴란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성벽이 스타레 미아스토라고 해갖고 올드타운을 감싸는 성벽입니다. 지금 저기 왼쪽으로 가면은 아마 성벽이 쭉 이어져 있을 거고, 여기는 지금 이제 성벽이 끊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탑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붉은 건물이 이게 로얄 캐슬, 그러니까 한마디로 폴란드 왕궁이죠. 여기서는 명칭이 자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맥이란 말이 캐슬, 성을 가리키더라고요. 뭐 웅장합니다. 지금은 성으로 안 쓰이고 아마 뭐 전시관이나 박물관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멋집니다, 진짜. 제가 이전에 갔던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하고는 또 달라요. 그쪽은 이렇게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고 예쁜 조그만 건물들, 그런 게 많은데 여기는 일단은 좀 웅장합니다. 건물이요. 그쪽보다는 건물이 좀 큰 것 같아요. 왕궁을 지나서 이 스타레 미아스토 올드타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타레 미아스토가 제가 이 바다 안내 책자에 의하면 이게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쇼팽의 콘서트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죠. 쇼팽 생가가 있더라고요. 거길 가보고 싶은데 여기서 멀어요. 쇼팽 생가 가려고 한번 구글 지도로 검색했더니 교통편은 없다고 나옵니다. 대중교통편은. 그래갖고 이쪽 숙소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근데 거리가 좀 돼요. 스타레 미아스토, 즉 올드타운 중심에 왔습니다. 이곳이 되게 유명한 곳 같아요. 건물들이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 앞에 식당들이 있고요. 또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 여기 음식 가격표를 아까 좀 전에 봤는데 금액이 좀 나가요. 아무래도 이제 관광지 자체는 비쌀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마찬가지니까. 이 건물들이 참 독특해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아마 이게 건물들마다 주인이 다를 거예요. 제가 이런 건물을 보면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불나거나 또 만약에 어떤 파손이 되면 어떻게 이거를 책임 소재를 따질지 참 궁금해요. 저렇게 앵무새를 손등에 안고 돈을 내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중심으로 왼쪽이 스타레 미아스토 올드타운이고, 오른쪽이 노베 미아스토 뉴타운이에요. 제가 겉으로만 이 성벽을 봤는데 이렇게 성벽 사이를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네요. 정말
멋집니다. 앞에 탑이 보이고요. 아마 이거의 용도는 여러 가지 쓰였을 것 같아요. 건물들이 낡았는데 예쁩니다. 바르샤바 스타레 미아스트로. 이 미아스트로란 말이 타운이라는 말 같아요. 보면은 성벽이라고 할게요. 한 5m 이상은 돼 보이고요. 이쪽은 좀 낮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파괴돼서 이렇게 보수를 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봤던 그 독특한 건물이 있는 곳, 거기가 이제 스타레 미아스트로 중심지고, 여기는 이제 그 중심지를 둘러싸는 성곽이라고 하겠습니다. 성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 노베 미아스토, 이제 뉴타운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도를 보니까요, 이 성벽을 중심으로, 이 성벽 안쪽이 스타레 미아스트로,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이 노베 미아스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래된 미아스트로, 그 다음에 새로운 미아스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합니다.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노베 미아스토 거리도 이렇게 양쪽에 식당과 카페들이 즐비하고요. 참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곳을 지날 때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런 관광사에 발달해갖고 이런 걸로 먹고 살 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조상을 잘 둔 거죠. 바르샤바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집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저는 먹고 싶어도 제가 이제 설탕을 먹으면 몸이 안 좋아요. 되게 힘듭니다. 단 거를 많이 먹으면 힘들어갖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끓은 지가 꽤 됐는데, 여기 사람들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먹어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드타운, 뉴타운 해갖고, 올드타운은 성벽이 감싸고 있고, 뉴타운은 그 성벽 밖인데, 우리 한국식으로, 우리 조선시대 때로 표현하자면, 한양 안 하고, 한양 바뀌죠. 그거, 아주 유사한 개념입니다. 퀴리 부인의 박물관에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퀴리 부인으로 알려져 있고, 폴란드 이름은요, 마리아 스코워도비스카입니다. 이곳이 원래 입장료를 받는데 화요일은 무료입니다. 제가 지금 화요일에 와갖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아요.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 제가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건 없고요. 단지 여성으로서 노벨상을 최초로 수상을 했고, 그리고 2번이나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냥 입장시키면 되는데 저한테 예, 티켓을 받으라고 하네요. 네, 공짜 티켓인데 줍니다. 이거 기념품으로 간직할게요. 저쪽에는 엘리베이터 있어갖고 타고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비욘드 큐리어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읽어봐야 알겠지만 이분이 우리말로 이제 큐리를 넘어서 이분이 이룩한 업적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많은 더 과학적 발전을 이룬 어떤 그런 거에 대해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과학을 아는 게 없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이분에 대한 위인전이나 그런 걸 들어서 읽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폴란드 분들이 쇼팽이라는 위대한 음악가 한 분, 그리고 또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 한 분을 둬서 굉장히 자긍심이 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 실험 도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떤 실험 노트라든지 일지 그런 거로 보입니다. 요거는 가계도인 것 같습니다. 이 집안에 이제 뿌리를 나타내는 가계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모습하고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봐야 되는데 아마 가족 사진 같아요. 실험 도구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실험실을 미니어처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약간 검색을 해갖고 왔는데 방사선을 발견한 분이지만 또 그것에 피폭이 돼서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입으신 또 그 당시에는 이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게 큐리 부인께서 입었던 옷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활동을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미국에 처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덤 연구소를 설립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부군인 피에로와 마리아 두 분의 흉상입니다. 각종 실험 도구들이 있네요. 이분을 기념해서 주화나 이렇게 지폐가 발행된 걸로 보이네요. 위쪽은 지폐가 폴란드 화폐고 밑에는 보니까 프랑스 화폐 같아요. 이분이 결혼해서 프랑스 국적을 땄기 때문에 폴란드, 프랑스 두 나라에서 전부 다 위대한 과학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사후에 그 시신이죠. 워낙 이분이 이제 그 연구 활동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다 보니까 몸 자체가 그 방사선에 피폭이 돼서 몸 자체도 엄청난 양의 그 방사선을 내뿜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할 때 납으로 된 관을 씌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연구 노트는 그 연구 노트에도 그 방사선이 새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이 몸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했다는 게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